아무런 일이 없었는데도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이유 없이 울컥해지는 날들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현명한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김정희 씨의 사연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7살 김정희입니다. 5년 전 남편과의 사별 후에 아이들도 결혼하여 따로 살게 되면서 서울 근교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는 조용한 식사.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하루.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일상입니다. 그러나 가끔 늦은 밤 창가에 홀로 기대어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었을까? 50년 전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그날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고 이후 18살이 되던 해 저는 동생 3명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부모님께서 장사를 위해 새벽 시장에 가시는 날이었어요. 늘 그러셨듯이 좋은 채소와 재료들을 고르시러 새벽 5시에 나가셨죠. 안개가 자욱했던 그날 예기치 못한 사고 소식을 전화로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저립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른 선택지가 없이 학업은 잠시 미뤄두고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만큼은 꼭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부모님께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 생각했거든요. 첫 직장은 작은 음식점 주방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쉼없이 일했죠. 그때 마음 깊이 새겼던 것 같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해내야만 해.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 동생들의 학비를 마련했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기에 바빴습니다. 어제는 책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결혼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26살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이 서툰 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심한 남편이었죠.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오면 좋겠어요. 피곤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해요.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는 거라고. 남자들은 다들 그렇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았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특히 큰아들의 사춘기 때였죠. 아빠의 관심을 원하던 아들은 점점 반항적이 되어갔고 남편은 그런 아들을 더욱 무심하게 대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들의 마음을 달래느라 바빠서 정작 제 마음은 어디에도 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아빠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저라면 진작에 표현했을 것 같은데. 그 말이 이후로도 마음에 내내 많이 남았습니다. 왜 저는 제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을까요? 왜 늘 참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일생을 살아오며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TV에서 우연히 트라우마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겪어왔던 경험이 어른이 된 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그토록 참아왔는지, 왜 늘 다른 사람의 마음만 헤아리려 했는지, 부모님 대신 동생들을 돌보면서 자연스레 몸에 밴 것이었죠. 내 감정은 뒤로 하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게 된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미안하게 느끼게 된 것들이 결혼 생활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 그때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 혼자만의 희생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 되려 했던 나머지 정작 진짜 제 모습은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서점에서 발견한 트라우마에 관한 책을 읽고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기억하고 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 한켠에 살며시 울컥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아니 어쩌면 마주하기를 피했던 무언가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책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우리 몸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고 했어요. 때로는 어깨의 긴장으로, 때로는 목의 답답함으로, 때로는 가슴의 울림으로.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늘 어깨가 무거웠는지, 왜 가끔 이유 없이 마음이 먹먹해졌는지를 말이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당신의 몸이 전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책의 안내대로 따라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차츰 제 몸 곳곳에서 잔잔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어깨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서서히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문득 눈시울이 촉촉해졌고 이내 조용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랜만에 부모님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50년 전 그날 아침 마지막으로 배웠던 모습이 선명히 떠올랐지요. 아버지의 너른 등, 어머니의 다정한 미소,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이야기가 마음속에서 천천히 흘러나왔어요.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창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속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아쉬움도, 시간을 향한 그리움도, 어쩌면 나 자신을 향한 미안함도 말이죠. 천천히 손을 폈다 쥐었다 하면서 처음으로 제 안의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았습니다. 이제는 표현해도 괜찮아요. 책에서 본 이 말이 마음속에 잔잔히 울렸어요. 그리곤 이제는 제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 감정을 마주하고 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래된 짐을 조금 내려놓은 것처럼 어깨의 무게도 조금은 덜어진 듯 했죠. 창밖으로 눈을 돌리니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제 마음과 마주하며 보냈네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홀가분한 마음이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진실된 시간을 선물한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낡은 앨범을 꺼내 보았어요. 먼지를 털어내자 까만 교복을 입은 18살의 제가 보이네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이 소녀가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이죠. 상담 선생님의 제안으로 과거의 제 모습을 마주해 보았어요. 그 시절에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사진 속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자니 따뜻한 마음이 차올랐어요. 참 열심히 살았구나. 18배 그 많은 책임을 떠안고 너가 얼마나 막막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사진 속의 소녀는 긴장한 듯 어깨를 살짝 움츠리고 있네요. 지금 보니 그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겉으로는 씩씩해 보이려 애썼지만 그 눈빛에 담긴 애잔함이 느껴졌어요. 식사는 제대로 했니? 음식점에서 일하면서도 정작 내 끼니는 거르기 일쑤였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를 왜 그렇게 재촉했을까요? 잠시라도 쉬면 모든 것이 흐트러질까 걱정되었나 봅니다. 다시 일어서기 힘들까 두려웠던 거겠죠. 이제는 알아 너가 얼마나 잘해왔는지.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쉬어가도 좋아. 책상 서랍 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까만 볼펜으로 정성스레 쓴 글씨들. 오늘도 하루가 저물었다. 동생들은 잘 자고 있다. 나는 괜찮다. 괜찮을 것이다. 매일 비슷한 문장을 썼네요. 마치 스스로를 다독이듯이 말이죠.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저에게 보내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괜찮아. 이제는 모든 걸 느껴도 좋아. 더 이상 감추지 않아도 돼. 이제는 나의 마음도 돌보는 시간을 가지자. 오늘따라 거울 속 제 모습이 새롭게 보여요. 세월의 흔적이 담긴 얼굴 속에서 어린 시절의 순수한 눈빛이 보이네요. 그동안 저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잠시 잊고 있었나 봅니다. 그 아이의 설렘과 두근거림과 작은 희망들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말라있던 땅을 적시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도 새로운 희망이 조금씩 싹트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는 어머니의 꿈을 꾸었어요. 제 나이쯤 되어 보이는 어머니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죠. 정희야, 나도 그랬단다. 꿈에서 깨어나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는 어떤 삶을 사셨을까?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에도 늘 다른 이들을 위해 사셨죠. 할머니 병간호와 가족들을 보살피면서 어쩌면 당신의 꿈은 잠시 접어두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그러셨듯이, 할머니가 그러셨듯이 오늘 상담에서
세대를 넘어선 마음의 이야기라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의 감정은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져 온 삶의 흔적이라고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할머니도 어머니도 그리고 저도 우리는 모두 비슷한 길을 걸어왔던 거예요. 착한 딸이 되기 위해,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 자신의 꿈을 잠시 미뤄두며 살았던 것이죠. 문득 딸 수민이가 떠올랐습니다. 바쁜 회사 생활 중에도 늘 엄마 역할을 더 잘하고 싶어 고민하는 아이. 그 아이도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걸까요? 여보세요, 수민아. 엄마,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그냥 우리 딸 보고 싶어서.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수민아, 너는 엄마처럼 살지 않아도 돼. 내 삶을 살고 더 이상 미안해 하지 말거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마치 오래된 매듭 하나를 풀어낸 것 같은 기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마음의 회복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제가 변화함으로써 우리 가족의 이야기도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일기장을 펼쳐보았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나에게. 이제 시작이야.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 가장 좋은 때겠지. 더 이상 완벽한 엄마이고 싶지 않아. 있는 그대로도 충분해. 실수해도 괜찮아. 이제는 그저 나로 살아가고 싶어.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어가네요. 붉은 빛이 마치 새로운 아침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나를 위한 하루를 보내보기로 했어요. 늘 하던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났지만 서두르지 않았답니다. 천천히 거울을 보며 제 얼굴을 마주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김정희 씨. 거울 속에 제가 살며시 미소 짓고 있네요. 조금은 어색하지만 나름 좋아 보여요.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아파트 단지 앞에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혼자 카페에 들어가는 게 조금은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어보기로 했어요. 옆자리 중년 여성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기 커피 참 맛있죠? 저는 매일 아침 여기 와요. 아, 저는 처음이라서요. 그래요? 저랑 같이 앉을래요? 혼자 있기 심심하시죠?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어요. 낯선 분과 대화를 나누는 게 아직은 어색했거든요. 그러나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도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김영숙 씨는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은 멀리 있고 하지만 영숙 씨는 다르게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나 혼자라고 내 삶도 혼자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못해본 것들 이제라도 시작해보는 거지요. 영숙 씨의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요, 저의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낯선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고 처음 보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와 문화센터 달력을 펼쳤어요. 프로그램 안내문을 보며 수업을 고르기 시작했죠. 목요일 오후 2시 서예교실, 화요일 오전 10시 시니어 요가, 월요일 오후 3시 독서토론. 설레는 마음으로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도전은 처음이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서툴러도 어색해도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니까요. 문화센터 서예교실에서 만난 분들과 점심을 함께하기로 했어요. 서로의 일상과 추억을 자연스레 나누다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다 보니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잊고 살았죠. 나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응원하면서 함께 성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오늘은 큰아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들에게 엄마가 미안해. 내가 아빠의 관심을 원할 때 엄마는 그저 아빠는 바쁘시니까 하고 넘어갔지. 내 마음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어. 사실 엄마도 비슷한 시간을 보냈단다. 18살에 부모님을 여의고 동생들을 키우면서 나도 모르게 그때의 습관이 너희들에게도 이어진 것 같아. 참아야 해, 이해해야 해 하면서 말이야. 이제는 달라지고 싶단다.
너와도 수민이와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달에 미국에 갈게. 이번에는 손주들 돌봐주겠다고 가는 게 아니야. 그저 우리 오랜만에 마주 앉아 이야기 나누자. 편지를 쓰다 보니 마음이 벅차오르네요. 이제는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져도 좋습니다. 그것도 우리 삶의 한 부분이니까요.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립니다. 독서토론 모임 단체 채팅방이에요. 다음 주 주제는 나이 들매의 의미입니다.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제 이야기를 다른 분들과 나누고 그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아침에는 거울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제 표정이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에 긴장됐던 입가가 부드러워졌고 늘 움츠러들었던 어깨도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요가 선생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몸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를 따라와요. 그리고 때로는 몸이 먼저 변하면서 마음도 함께 열리기도 하죠. 정말 그런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요가를 하면서 굳어있던 몸이 풀리더니 마음도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선생님, 처음으로 손주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봤어요. 어머 정희 씨, 용기를 내셨네요. 네. 전에는 방해가 될까봐, 폐가 될까봐 늘 기다리기만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보고 싶을 때 연락해도 된다는 걸 알았어요.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보여줬어요.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 편안한 모습 그대로를 말이죠.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창가에서 차를 마시는 이 순간. 예전에는 이런 여유를 누릴 줄 몰랐는데 이제는 이 고요한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져요. 문득 지난 3개월을 떠올려 보게 되네요. 그때는 이렇게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걸 미처 몰랐죠. 요즘은 종종 어머니의 꿈을 꿔요.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어머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지 말이죠. 이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수민이에게로 그리고 제 손주들에게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새로 시작한 글쓰기가 놓여 있습니다. 문화센터 글쓰기 반에서 시작한 작업인데 어느새 제 인생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네요. 봄이 오면 나무들은 새 잎을 틔워요. 겨울이 아무리 길었더라도 봄이 오면 새싹은 돋아나는 법이죠. 나이 67, 내 인생의 새 계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늦었다고요?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내 인생의 봄이니까요. 오늘도 저는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하려 하지 않으면서 그저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으로 말이죠. 진정한 변화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과 새로운 나로 살아갈 용기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의 봄도 반드시 곧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